안녕하세요. 사라진 수학 개념을 다시 찾아주는 사다리 수학입니다. 지난 4차 시에서는요, 거꾸로 나눗셈을 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봤어요. 거꾸로 나눗셈이 뭐였냐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엿볼까요? 이렇게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찾아서 두 수를 동시에 나눠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공약수가 1이 나올 때까지요. 자,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수끼리 곱하는 걸 최대 공약수. 자, 밑에 있는 수까지 다 곱하는 걸 최소 공배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옆에 있는 수끼리 곱한 걸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지, 왜 최소 공배수는 밑에 있는 숫자까지 다 곱해야 최소 공배수가 되는지에 대한 해답은 안 드렸죠? 이번 시간에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출발할게요. 렛츠고! 우선 4차 시에 했던 거꾸로 나눗셈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이 거꾸로 나눗셈에서 보이는 2, 5, 3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맞습니다. 30이 됩니다. 또 2, 5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50이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거꾸로 나눗셈은 가장 긴 곱셈식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거꾸로 나눗셈은 가장 긴 곱셈식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 말은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배울 소인수 분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30과 50을 이렇게 가장 긴 곱셈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시에서 가장 긴 곱셈식을 이용해서 약수를 찾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수를 가장 긴 곱셈식으로 만들었을 때 곱셈식 안에 있는 숫자나 아니면 곱셈식 안에 있는 숫자끼리 곱했을 때 그렇게 나온 값들은 곧 그 숫자들의 약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30과 50을 가장 긴 곱셈식으로 나타냈을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는 건 그렇죠. 공통으로 들어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30은 2 곱하기 5 곱하기 3,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숫자가 무엇이죠? 맞습니다. 2와 5입니다. 자, 2는 30의 약수고요. 5도 30의 약수입니다. 2도 50의 약수고 5도 50의 약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공약수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숫자를 곱했을 때 나오는 약수가 가장 크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 2 곱하기 5, 즉 10이 30과 5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2 곱하기 5라 이거를 거꾸로 나눗셈에 비추어 보면 2 곱하기 5라는 건 그러네요. 30과 50을 동시에 나누는 이 두 숫자를 곱한 값, 바로 이 옆에 있는 숫자들을 곱하는 게 최대 공약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힌트 박스를 열어보시면은요. 가장 긴 곱셈식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가 무엇인지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리고요,
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 그 값이 바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30을 가장 긴 곱셈식으로 50을 가장 긴 곱셈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배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자, 3 곱하기 2 곱하기 5, 30이죠. 자, 30입니다. 이거는 30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자, 30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빈칸에 아무 자연수나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30의 배수를 구하세요. 30 곱하기 1도 30의 배수고요. 또 30 곱하기 2도 30의 배수입니다. 60도 30의 배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빈칸에는 아무 숫자나 넣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배수를 찾고 있어요. 맞아요. 30의 배수만 될 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배수도 돼야 됩니까? 50의 배수도 돼야 됩니다. 50의 배수도 되려면 아무 숫자나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30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50의 배수이기도 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맞아요.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자, 여기 가장 긴 곱셈식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30에는 3, 2, 5가 들어있고 50에는 2, 5, 5가 들어있습니다. 자, 50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 부족한 숫자가 무엇일까요? 5예요.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박스를 열어볼게요. 자, 뿅 하고 열어봤더니 네, 3 곱하기 2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5 30이었죠? 30에 5배를 하면 30의 공배수가 되고요. 2 곱하기 5 곱하기 5 2 곱하기 5 곱하기 5는 50이죠? 자, 50에 3배를 한 그렇죠. 50에 3배를 한 수니까 50의 공배수가 되고요. 자,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이 150은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이때 여기를 잘 살펴보시면 2 곱하기 5, 2 곱하기 5는 그렇죠. 30과 50의 최대 공약수였습니다. 30과 50의 최소 공배수 안에는 30과 50의 최대 공약수가 들어있네요. 30과 50의 최대 공약수는 30과 50의 최소 공배수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여러분, 가장 긴 곱셈식에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찾느냐? 30과 5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30과 50에 들어있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2와 5를 한 번씩 곱하고요. 그리고 나서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은 나머지 숫자 3과 5를 모두 곱하면 그 값이 바로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니 이 식을 거꾸로 나눗셈에 적용을 시켜보면 30과 50의 최대 공약수에다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는 3과 5를 모두 곱한 값, 그 값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자, 어떤 수가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라고 하고 또 다른 어떤 수가 네모 곱하기 하트 곱하기 세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대 공약수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각각 곱해져 있는 식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값 무엇이죠? 네모와 세모죠. 이 네모와 세모를 곱한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최소 공배수는요. 그렇게 공통으로 곱한 값에다가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는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곱해 주었을 때 그 값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가장 긴 곱셈식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